억만장자가 고장난 슈퍼카 앞에서 소리쳤지만 수리가 인도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맨발의 단호한 눈빛의 소녀가 음식을 대가로 도움을 제안했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칫솔과 알코올로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자 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재능과 고통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있었고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고급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후덥지근한 여름 오후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정비사들은 이미 바쁜 일정으로 분주했다. 그때 화려한 슈퍼카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한국 최대 전자회사 회장 강도현이었다. 그의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30분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강도현은 정비사들에게 소리쳤다. 정비소 책임자 김기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고객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어도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평소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때 주변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식이랑 바꿔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인도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박민지라는 이 소녀는 더러운 옷의 맨발이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간신히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동자는 자동차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성인들은 당연히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정비소의 젊은 기술자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고 차를 계속 바라보았다. 위상 센서예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한 정비사가 놀리듯 진단 스캐너를 소녀에게 건넸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기계를 연결하고 오류 코드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스크린을 빠르게 움직였다. P0340 코드예요. 위상 센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정비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린 소녀가 전문가처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칫솔을 꺼내 손을 내밀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주세요. 놀란 정비사가 알코올 병을 건넸다. 민지는 후드 아래로 몸을 숙이고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복잡한 엔진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녀는 센서 접점을 칫솔로 꼼꼼히 닫고 컴퓨터를 리셋한 뒤 강도현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다. 엔진이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했다. 정비소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도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누가 가르쳐줬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들리는걸요. 모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강도현은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햄 샌드위치만 주세요. 그리고 주스도 있으면요. 그날 밤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호화로운 자동차를 수리하는 가난한 천재 소녀의 모습은 완벽한 대비를 이루었다. 댓글에는 감탄과 질문이 넘쳐났다. 이 아이는 누구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민지에게 이것은 일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길에서 또 다른 차를 고쳤다. 한 가족이 아픈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는데 SUV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민지는 엔진 소리를 듣고 연료 펌프 고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녀는 근처 폐차장에서 가져온 부품으로 임시 수리를 완료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엔진의 목소리를 듣는 소녀라는 별명이 붙었고 민지는 타고난 재능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의 최성민 부사장은 TV 인터뷰에서 냉소적인 발언을 했다. 가난한 아이의 작은 트릭을 로맨틱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투자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공분을 샀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강도현은 민지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활용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울산 외곽의 낡은 창고를 구입한 그는 미래정비소라는 이름의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민지는 이 센터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가도로 및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일상은 가르치고 엔진을 진단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로 채워졌다. 그러나 민지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밤에 모두가 떠난 후 그녀는 꺼진 엔진들 사이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내가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빠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아버지 박지훈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레이싱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독학으로 기술을 익힌 천재적인 정비사이자 드라이버였다. 그는 항상 심장으로 엔진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던 중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 발표는 기계적 결함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센터의 장학생 이준호가 어느 날 오래된 캐비닛에서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 코드, 그리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녹색 전선을 찾아라. 민지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의 삶은 곧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울산의 하늘을 뒤덮은 밤이었다. 미래정비소는 보통 때는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할머니를 일찍 재운 후 센터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렸다. 민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복잡한 도면과 계산식, 그리고 간혹 적혀있는 개인적인 메모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민지는 천천히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려 노력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안전 시스템 설계도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회로도가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최성민이 이것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완성할 때까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났다. 센터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민지는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센터에 침입한 것이다. 민지는 재빨리 노트북을 품에 안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2명 아니 3명의 남자들이 무언가를 찾는 듯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다. 아직 못 찾았어? 빨리 해. 시간이 없어. 한 남자가 속삭였다. 여기 문서들이 너무 많아. 녹색 폴더라고 했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녹색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다. 녹색 전선을 찾아라. 이 사람들도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걸까?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민지는 남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최성민의 회사 로고가 있는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남자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민지는 조용히 책상 밑에서 나와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 아래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침입자들이 소리를 듣고 그녀 쪽으로 달려왔다. 거기 누구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민지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어두워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창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작은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젠장, 이러다 걸리겠어. 가자. 그들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민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센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단단히 껴안았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쉴 새도 없었다. 센터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재였다. 그녀는 즉시 119에 전화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강도현도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안아 올렸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 센터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민지는 강도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침입자들, 녹색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재킷에 대해. 강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꾸민 거야. 다음 날 아침 센터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장비들, 기증받은 부품들, 컴퓨터들 모두 화재로 소실되었다. 소방서의 공식 발표는 전기 합선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검색한 후 그녀는 마침내 발견했다. 녹아내린 녹색 전선 조각.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이건 분명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다. 강도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센터의 화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상했듯이 최성민은 또다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즉흥적인 교육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안전 규정과 표준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최성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센터의 재건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웃들이 도구, 자재, 시간을 기부했다. 민지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 제대로 반응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어느 저녁, 민지가 센터에서 돌아오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집 안을 뒤져봐도 주변을 살펴봐도 할머니는 없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다. 민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강도현에게도 연락했다. 강도현은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드론, 사설 탐정,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나섰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할머니를 찾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버려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금속 부품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 돌아온다고 했어. 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마치 세상을 떠난 아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민지는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고 울부짖었다. 할머니, 제발,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전국이 그 천재 소녀가 단지 7살 아이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을 본 첫 순간이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백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는 동정과 지지의 메시지로 넘쳐났다.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강도현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센터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다국적 기업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성장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만약 성장이 아빠를 배신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강도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 순간 그는 작은 소녀 앞에서 약해졌다. 내가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지? 하지만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타협해야 할 때도 있어.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아버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센터는 둘로 나뉘었다.
일부 직원들은 강도현의 확장 계획을 지지했다. 다른 일부는 민지의 편에 섰다. 그리고 그 분열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비가 내리는 저녁, 센터의 재건 작업이 한창일 때였다. 남자 한 명이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나타났다. 그는 민지를 찾았고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박민지를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이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전 최성민 부사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사고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어요. 말을 들은 이준호는 즉시 민지를 불렀다. 김태우는 민지를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아버지가 만든 안전 시스템의 진짜 설계도야. 그리고 회사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문서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회사 내부 문서들이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박지훈이 개발한 혁신적인 자동차 안전 시스템은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했다. 하지만 최성민은 이미 다른 시스템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지훈의 발명품이 성공하면 그의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었다. 문서 중에는 지훈의 사고 직전 최성민과 엔지니어들 간의 이메일 교환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훈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테스트 차량을 조작했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김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항상 의심했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하니 숨이 막혔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양심의 가책이야. 난 그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알고도 침묵했어. 센터 화재 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조심해, 민지. 최성민은 위험한 사람이야. 말을 마친 김태우는 서둘러 떠났다. 그날 밤 민지는 문서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민지는 강도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문서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정보야. 증거가 확실하다면 최성민은 산업 스파이와 살인 미수로 기소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강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공개하지 마.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너와 할머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 그날부터 민지와 할머니는 강도현의 제안으로 그의 별장으로 임시 이주했다. 24시간 경비가 그들을 지켰다. 센터는 계속해서 재건되었고 강도현의 확장 계획도 진행되고 있었다. 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집 구석구석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아, 우리 집에 언제 돌아가니? 할머니는 종종 민지를 아버지로 착각했다. 민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최대한 평온함을 주려 노력했다. 곧 돌아갈 거예요, 할머니. 약속해요. 그동안 센터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확장 계획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더욱 심해졌다. 강도현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센터의 원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어느 오후 강도현이 민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무슨 증거요? 민지가 물었다. 내 아버지의 원본 설계도. 김태우가 준 문서는 좋지만 완전하지 않아. 네 아버지가 어디에 원본을 숨겼을지 아이디어 있니? 민지는 깊이 생각했다.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예상치 못한 장소에 숨겼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번뜩였다. 할머니의 오래된 재봉틀. 아빠는 항상 그 안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즉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재봉틀을 찾아 살펴보자 민지는 바닥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그곳에는 방수 파우치가 숨겨져 있었고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손으로 쓴 노트가 있었다. 찾았어요. 민지가 외쳤다. USB에는 박지훈의 모든 연구 자료와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또한 그가 최성민과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다. 마지막 녹음에서 최성민은 지훈에게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즉시 변호사들에게 연락했다. 이제 그들은 최성민을 법적으로 공격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법정 싸움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동안 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강도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거야. 최성민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야. 그럼 확장 계획은요? 지금으로서는 보류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센터의 정신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김태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심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다. 최성민이 그를 침묵시키려는 거예요. 강도현도 동의했다. 이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최성민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눈치챘을 수도 있어. 다음 날 그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센터의 재건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지지 구조물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이에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센터 재개장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강도현은 그녀의 결정을 염려했다. 너무 위험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더 안전해. 하지만 민지는 확고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빠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재개장식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지는 비밀리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USB에서 발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최성민의 범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성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센터를 방문해 강도현과의 비공개 미팅을 요청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강도현 씨. 최성민이 말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 동안 일해왔고 모든 주요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죠. 당신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당신의 모든 사업이 위험해질 겁니다. 강도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협박에 굴복해야 하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 일이 공개되면 그녀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그녀에게 좋을까요? 강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당신의 제안은 뭐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최성민은 미소 지었다. 간단해요. 모든 증거를 넘기고 이 일을 잊으세요. 그 대신 저희 회사가 센터에 상당한 기부를 할 겁니다. 당신은 확장 계획을 진행할 수 있고 민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강도현은 최성민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박지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민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강도현은 민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최성민의 제안을 전했다. 당신도 그의 편에 서실 건가요? 민지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이유는 네가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 결정은 네가 내려야 해.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센터 재개장식 날이 밝았다. 울산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이 일찍부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지역 주민들, 학생들, 언론인들, 그리고 여러 기업의 대표들까지. 이 작은 센터의 부활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 민지는 준비실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가 옆에서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민지를 돕고 있었다. 긴장되니 할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아빠를 위해서.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꼭 잡았다.
네 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용감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준비됐니? 네.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강도현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내 편이야.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텼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센터의 새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강도현이 먼저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우리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미래정비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강도현은 계속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센터의 진정한 영혼이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박민지를 무대로 초대합니다. 민지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다. 그녀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그녀를 보며 기대감에 찬 눈빛을 보냈다. 민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박지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엔진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이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아버지의 노트, 설계도,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보여졌다. 제 아버지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성민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민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성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훈, 그 프로젝트를 중단해. 우리는 이미 다른 시스템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 내 것이 더 좋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비즈니스야.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최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강도현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았다. 민지는 계속했다. 센터 화재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녹색 전선 조각과 조사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센터 침입자들의 모습을 담은 보안 카메라 영상도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진실을 위한 장소입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엔진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침묵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아버지는 침묵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해 최성민을 체포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손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도현은 민지와 할머니를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다. 넌 정말 용감했어, 민지. 그가 말했다. 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성민은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겠지. 그리고 센터, 글쎄, 이제 우리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확장 계획은요? 내가 말했듯이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넌 이 센터의 심장이니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센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센터가 커지길 원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우리는 다른 대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독립적인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각 지역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센터를 운영하도록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센터를요. 강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재정적으로 도전적이고. 하지만 가능하죠. 민지가 물었다. 강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관련되어 있다면 뭐든 가능해. 다음 몇 주 동안 센터는 변화를 겪었다. 최성민의 체포와 관련된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의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반면 미래정비소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열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민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센터에서 배운 학생들을 새로운 센터의 교사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각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동일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어느 오후 민지는 센터의 옥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네 아버지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말했어. 네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 새로운 학생들이 센터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미래의 교사들이 될 것이다. 민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들. 준비됐어요, 할머니. 민지가 말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울산의 봄날, 미래정비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은 창고는 이제 3층짜리 현대적인 건물로 변모했다. 1층은 학생들이 실습하는 작업장, 2층은 교실과 연구 공간, 3층은 행정실과 민지의 특별 작업실이 있었다. 10살이 된 민지는 키가 조금 더 자랐지만 여전히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식과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장치들의 문제도 진단할 수 있었다.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도시에 새로운 센터가 문을 열었다. 각 센터는 민지가 직접 훈련시킨 학생들이 운영했다. 그들은 엔진 속삭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미래정비소 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센터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까지. 민지는 특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하이브리드 엔진의 진단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엔진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해요.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그 중에는 어른들도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 어린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모였다. 워크숍이 끝나고 민지는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1년 전 평화롭게 영면했고 이제 민지는 강도현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념관에는 아버지의 사진, 그의 도구들, 그리고 할머니의 재봉틀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지는 매일 이곳을 방문해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아빠, 할머니, 오늘은 센터 3주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빠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천히 바퀴를 돌렸다. 기계가 내는 리듬감 있는 소리는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민지의 법적 보호자였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행사 시작할 시간이야,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곧 돌아올게요, 아빠.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미래 정비소, 3년의 여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강도현이 먼저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우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의 특별한 재능과 용기 덕분에 그 꿈은 이제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민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센터의 미션을 위해 그것을 감수했다. 강도현은 계속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 정비소 장학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매년 1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받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환호했다. 이 발표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박민지를 무대로 초대합니다. 민지가 무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3년 전 저는 그저 배고픈 소녀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5개의 새로운 센터, 500명 이상의 졸업생들, 그리고 수천 대의 수리된 차량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보였다. 오늘 저는 그린 엔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저소득 가정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의 친환경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그린 엔진 이니셔티브는 센터의 미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요.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다. 민지는 여러 게스트들과 대화를 나누며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 노인이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박민지 양,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소. 노인이 말했다. 내 이름은 김영수요. 난 당신의 아버지 박지훈과 함께 일했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버지를 아셨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20년 전에 같은 연구팀에 있었소. 지훈은 천재였어. 그의 안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지. 그 시스템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열심히 물었다. 물론이지. 사실 나는 그 시스템의 원본 설계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소. 당신이 보고 싶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소. 민지는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의 작업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센터로 자료를 가져오겠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요. 민지 양. 그날 밤 민지는 잠들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의 과거와 센터의 미래 사이를 오갔다.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그녀는 김영수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기념관을 정리했다. 마치 아버지에게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알리는 것처럼. 정확히 약속 시간에 김영수가 도착했다. 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민지가 그를 맞이했다. 안녕, 민지 양.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줄 특별한 것이 있소. 그들은 민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김영수는 서류 가방을 열고 노란 폴더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작업한 원본 설계도요. 안전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지. 민지는 경외심을 느끼며 설계도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가 USB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상세했다. 이건 놀라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뿐만이 아니오. 김영수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것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단순한 안전 시스템이 아니었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이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새로운 엔진이요? 그래, 그는 그것을 녹색 심장이라고 불렀어.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엔진이었지. 그는 그것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고 믿었어.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녹색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고, 녹색 전선, 그리고 이제 녹색 심장.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이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소.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 후에 그것은 사라졌소. 아무도 찾지 못했소.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최후의 발명품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의 녹색 심장을 찾아야 해요. 그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김영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럴 줄 알았소. 당신은 정말 당신의 아버지의 딸이군요. 같은 결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소. 그날부터 민지와 김영수는 녹색 심장을 찾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것은 마치 보물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 될지 알지 못했다. 김영수와 민지의 비밀 프로젝트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아버지 박지훈의 모든 기록과 메모를 꼼꼼히 검토했다. 민지는 학교와 센터 업무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그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창고를 방문했다. 울산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다. 민지는 이곳에 처음 와봤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정말 여기서 일하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우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회사 연구소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여기서 했지. 창고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아요? 민지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우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숨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 김영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창고를 세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구들, 부품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녹색 심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민지는 지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쉬기 위해 구석에 있는 오래된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바닥이 약간 다른 소리를 냈다. 김 선생님, 여기 좀 와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김영수가 재빨리 다가왔다. 민지는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서 나는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의자 아래의 나무 바닥은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다. 김영수가 나이프를 꺼내 바닥 사이의 틈새를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작은 문을 발견했다. 비밀 공간이야.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금속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어떻게 열죠? 민지가 물었다. 김영수는 머리를 긁적였다. 지우는 항상 의미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어. 그의 생일? 아니면 당신의 생일?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엔진 소리를 들려주신 날이요. 5월 27일 0527. 그들은 자물쇠에 숫자를 입력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노트북과 함께
손바닥 크기의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중앙에 녹색 LED가 있었다. 이게 녹색 심장인가요? 민지가 경외심을 담아 물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들어올렸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완성된 엔진이 아니야. 프로토타입의 핵심 부품이지. 그들은 노트북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가 아직 약간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지가 직감적으로 알았다. 엔진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녀는 한국어로 엔진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입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열렸다. 노트북에는 녹색 심장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설계도, 계산, 실험 결과, 그리고 박지훈의 개인 일기까지. 그것은 보물 상자와 같았다. 민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항목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드디어 성공했다. 녹색 심장의 프로토타입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심해야 한다. 최성민이 내 프로젝트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지를 위해 나는 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내일 최종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상은 녹색 심장을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은 박지훈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다음 날 그는 테스트 중 사고를 당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셨어요. 김영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의 꿈을 완성할 기회를 가졌소.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치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고에서 나올 때 민지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 우리 빨리 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서둘러 차로 향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멀리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서둘러! 김영수가 외쳤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김영수는 급히 시동을 걸었다. 검은 세단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백미러를 통해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성민의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김영수는 엑셀을 밟았다. 그들의 차는 먼지 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다. 검은 세단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았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최성민은 항상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지. 김영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울산 시내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들을 쫓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은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김영수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세단은 잠시 그들을 놓쳤지만 곧 다시 나타났다. 센터로 가요. 민지가 제안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고 카메라도 있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센터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그들이 센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은 사라졌다. 잠시 안전한 것 같아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둘러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주말이었지만 몇몇 학생들과 교사들이 작업 중이었다. 민지는 강도현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님, 긴급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버지의 녹색 심장을 찾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희를 쫓고 있어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지금 어디에 있니? 센터예요. 김영수 선생님과 함께요. 그곳에 머물러. 내가 지금 바로 간다. 보안팀도 보낼게. 민지는 김영수와 함께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녹색 심장과 노트북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김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 기술을 완성해야 해. 그리고 세상에 공개해야 해.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성민은 여전히 강력해요.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김영수가 대답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거요. 강도현이 30분 후에 도착했다.
그는 민지와 김영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을 안전한 회의실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그가 요청했다. 민지와 김영수는 그날의 발견과 추격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도현은 귀에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 녹색 심장이 정말로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최성민이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돼. 그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완성해야 해요. 민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강도현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좋아.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하지만 완전한 비밀 속에서. 나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비밀리에 모을 거고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민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강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너의 아버지의 유산은 보존되어야 해.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의무가 있어. 그날 밤 민지는 센터의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녹색 심장의 발견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녹색 LED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빠, 약속할게요. 그녀가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저는 당신의 꿈을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났다. 미래 정비소의 지하에 특별한 연구실이 만들어졌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 이 공간에서 민지와 김영수 그리고 강도현이 비밀리에 모집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녹색 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11살이 된 민지는 이제 팀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녀의 직관적인 능력과 엔진에 대한 이해는 전문 엔지니어들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북에 기록된 복잡한 계산과 설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회로는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가 어느 회의에서 지적했다. 아버지의 설계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요. 엔지니어들은 그녀의 의견을 귀에 깊게 들었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의 제안을 의심했지만 민지가 몇 번이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녹색 심장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수집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론상으로는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엔진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민지가 어느 저녁 김영수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아이요, 민지.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강도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나쁜 소식이 있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성민이 석방되었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최성민은 그동안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도현이 계속했다. 그의 회사는 새로운 환경 친화적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녹색 심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민지가 물었다. 우리 프로젝트는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강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팀 내부에 최성민의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연구실 전체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민지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최성민이 먼저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녹색 심장을 완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것은 큰 위험을 수반할 거야. 우리는 아직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에요.
회의 후 팀은 24시간 체제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민지는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았고 센터의 다른 활동들도 줄였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녹색 심장을 완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어느 밤 민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마지막 계산을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연구실 문 밖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정전이 일어났다. 연구실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것이다. 비상등이 켜졌지만 그것은 아주 희미한 빛만 제공했다. 민지는 연구실의 비상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가 전화기에 도달하기 전에 문이 갑자기 열렸다. 2명의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움직이지 마. 한 남자가 명령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침입자가 있어요. 남자들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해.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저 녹색 심장의 프로토타입이 필요할 뿐이야. 민지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특별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민지만이 접근 코드를 알고 있었다.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직접 열어야겠군. 그들은 금고를 향해 움직였다. 그중 한 명이 작은 장치를 꺼내 금고에 부착했다. 그것은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한 도구였다. 민지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는 연구실의 화재 경보기를 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연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젠장, 한 남자가 소리쳤다. 서둘러.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센터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울리자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연구실로 달려왔다. 침입자들은 미완성 상태의 장치만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사라졌다. 강도현과 김영수가 곧 도착했다. 그들은 민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강도현이 물었다. 민지는 침입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녹색 심장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부 가져가진 못했어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최성민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해? 김영수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겠어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기술을 발표하고 싶어 해요. 강도현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우리는 녹색 심장을 공개할 거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요. 민지가 항의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성민이 먼저 발표하면 모든 것이 끝나.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긴급 기자 회견을 소집했다. 미래 정비소의 정원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가득 찼다. 강도현은 민지와 김영수와 함께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강도현이 말했다. 이것은 고박지훈 엔지니어의 마지막 발명품이자 그의 딸 박민지가 완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모든 눈이 민지에게 향했다.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입니다. 이것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강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관중 속에서 최성민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지는 강도현과 김영수와 함께 센터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였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해. 강도현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공개 약속을 했어.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최성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 위험한 일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해. 김영수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계속 진행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자회견 이후 이틀 동안 미래정비소는 언론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녹색 심장 프로젝트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환경활동가들과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다. 민지와 팀은 쉴 틈 없이 작업했다. 그들은 완전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침입자들이 가져간 부품은 다행히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민지가 김영수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최종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민지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민지, 양 오랜만이군. 최성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해. 너의 기자회견은 매우 인상적이었어.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뭘 원하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혼자서. 최성민이 말했다. 내일 오후 3시 울산 대공원 동문 앞에서 만나자. 네가 오지 않는다면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즉시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성민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해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절대 가면 안 돼. 그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가 뭔가 나쁜 일을 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우리가 계획을 쓸게. 내일 아침에 만나자. 다음 날 아침 민지, 강도현, 김영수는 센터의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최성민과의 만남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나는 민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강도현이 말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지가 주장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김영수가 말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민지는 최성민을 만날 것이지만 강도현의 보안팀이 주변에 배치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든 대화를 녹음할 장치를 준비했다. 오후 3시 민지는 울산 대공원 동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용기를 내기 위해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손목에 찼다. 최성민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 민지 양. 그가 말했다. 앉지 그래.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강도현의 보안팀이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성민은 웃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린 이제 적이 아니야. 사실 난 협력을 제안하려고 해. 민지는 놀랐다. 협력이요? 그래. 녹색 심장은 놀라운 발명품이야. 하지만 네가 혼자서는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어. 너는 자금, 인프라 그리고 세계적인 유통망이 필요해. 내 회사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의 발명품을 망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해치셨죠. 최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과거는 과거야. 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원해. 우리가 함께 한다면 녹색 심장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모든 이익을 가져가겠죠? 민지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우린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 50대 50으로. 어때? 네 아버지의 이름은 이 기술의 창시자로 영원히 기억될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성민을 믿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최성민의 미소가 사라졌다. 너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어. 항상. 위협하시는 건가요? 민지가 물었다. 경고야. 최성민이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아직 어린애야. 넌 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지. 그는 일어서서 떠났다. 민지는 벤치에 앉아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강도현과 그의 보안팀이 곧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니? 강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센터로 돌아왔다. 민지는 최성민과의 대화를 팀에게 전달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우리는 내일 최종 테스트를 시작할 거야. 강도현이 발표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녹색 심장 프로토타입을 세상에 선보일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센터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일의 테스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아빠,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우리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테스트를 위해 준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특별히 설계된 테스트 룸에 설치되었다. 팀 전체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 준비됐나요? 민지가 물었다.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프로토타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소리는 더 강해졌고 녹색 LED 불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에너지 출력 수치가 표시되었다.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곧 예상치를 넘어섰다. 작동해요. 민지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정말로 작동해요. 팀 전체가 환호했다. 그들은 서로를 포옹하고 축하했다. 몇몇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테스트는 계속되었고 녹색 심장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기존 엔진보다 3배 더 효율적이었고 전혀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 선생님. 민지가 김영수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김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바꿀 거야. 일주일 후 미래 정비소는 녹색 심장의 공식 발표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환경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강도현이 먼저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지를 소개했다. 민지는 자신감 있게 무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11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를 초월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녹색 심장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그녀는 녹색 심장의 작동 원리와 그것이 환경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커튼이 내려진 무대 중앙을 가리켰다. 이제 여러분께 녹색 심장을 소개합니다. 커튼이 올라가고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투명 케이스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녹색 빛을 내뿜고 있었다. 관중들은 경외심에 찬 탄성을 내뱉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우리는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입니다. 민지가 발표했다. 우리는 특허를 신청했지만 그것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독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여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발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혁명적인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지는 조용히 센터의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념관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영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민지야, 대단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김영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그리고 네 아버지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센터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녹색 심장의 기적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민지야, 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김영수가 갑자기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세상을 꿈꿔요. 엔진처럼 사람들도 목소리와 침묵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름다운 꿈이구나. 그리고 민지가 계속했다. 저는 더 많은 미래 정비소를 세우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녹색 심장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들은 그곳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후 16살이 된 민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녹색 심장 기술은 자동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었고 그녀는 여러 국제상을 수상했다. 미래 정비소는 이제 전 세계 수백 개국에 분점을 두고 있었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만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 민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기계들의 소리를 듣고 가르치고 배웠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약속. 매일 저녁 그녀는 아버지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오래된 엔진 부품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소리 없는 엔진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계속 듣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이 되었다. 저항의 불꽃. 그리고 그녀는 세상의 작은 손이 치유하는 마음과